안녕하십니까. 자, 로마자 표기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외래어 표기법보다는 로마자 표기법이 훨씬 쉬울 거예요. 외래어 표기법은 무턱대고 외워야 할 그런 요소들이 사실 없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로마자 표기법은 정해져 있는 법칙대로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법칙이 굉장히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로마자 표기법. 제가 이렇게 써놨죠. 우리말 의문의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최초에 언어에 대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의문에 대한 소리에 대한 제2장에서 소리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 소리에 대해서 공부한 부분에서 의문 변화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긴 시간 동안 했어요. 그래놓고 긴 시간 동안 해놓고 정리해서 마지막에 알고 갈 것은 별로 많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우리말의 의문 변화를 알아야만 바로 이 로마자 표기법이 더 쉬워집니다. 왜? 우리말의 의문 변화를 반영하거든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말의 의문 변화에 대해서 안 것이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죠. 자, 이게 제1원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종로라고 써놓고 우리가 그대로 표기를 한다면 지읒은 제일 거다. 오는 그대로 오일 거다. 이응은 ng일 거다. 리을은 뭐로 해야 되나? 뒤에 몸이 오니까 알로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오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선생님 그게 뭐예요? 어려운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몇 개는 감이 오고 몇 개는 살짝 감이 안 오고 예를 들면 뒤에 모으니 알로 하지 요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미리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나 그건 좀 이따 할 것이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쓰고 싶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녀석이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발음은 어떻게 하죠? 종노로 하죠. 자 무슨 현상이 생겨났습니까? 바로 비음화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긴 그대로예요. 그대로 내려오지만 여기도 그대로 내려오지만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요 녀석이 바뀌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리을이 없어요. 리을이 없고 뭐로 바뀌었습니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의 표기는 어떻게 된다? 바로 n이 들어가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종노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됐어요? 자, 이런 것이에요. 바로 첫 번째 항목은 자, 어차피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말이니까 우리말의 의문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로마자에 반영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이 표대로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표시해 둔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로마자로 표기할 때 뭐로 표기하고 싶니? 아유, 그럼 뭐 웬만하면 영어를 아는 사람 다 이렇게 표기하고 싶어져요.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위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거 어떻게 표기하고 싶니? 얘는 하나로 안 될 것 같은데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처럼 발음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해가지고 결합해서 위 이렇게 쓴다라는 건 누구나 다 쉽게 예측하고 암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금 헷갈리는 건 이런 것들이죠. 어나, 그 다음에 으나, 그 다음에 에나, 그 다음에 왜 제가 표시한 4개의 요 녀석들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 녀석 잘 보세요. 요 녀석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WI로 돼 있었어요. 그럼 얘도 비슷하게 W 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얘 뒤집어요. 얘 뒤집어서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요 녀석들을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외워주시면 되겠다입니다. 완벽하게 외워주셔야 할 부분이 요 녀석들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쉽게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야여유유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는 모두 무엇이 들어가냐면 Y가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이 모음이 앞서기 때문에, 이 모음이 앞서는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y가 모두 들어가요. 그래 놓고 얘는 뭐예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2 플러스 r니까 여기는 y로 처리해 주고 요 녀석 r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야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뭐 또 하나 해볼까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2에다 플러스 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뭐였어요? AE였죠? 그렇다면 AE 이렇게 표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얘 어떻게 할까요? 얘 한번 볼까요? 자, Y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N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을 암기하면 뒤에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줄표를 해놓고 와, 왜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와, 그 다음에 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이 녀석들. 어떻게 하느냐? 이 녀석들은 또 W 계통이다 이런 얘기예요. W 계통. 그죠? 반몸 우나 우가 들어있는데 W로 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붙여보시면 돼요. O와 R의 결합이니까 W, 그 다음에 R가 결합돼야 되니까 와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 녀석이 결합이 돼야 된다. 그럼 뭐예요? W에다가 AE를 결합하면 되는 거죠. 왜? 애가 AE였으니까. 됐습니까? 자, 이 녀석 한번 볼게요. 얘는 뭐예요? W에다가 어니까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EO라 그랬죠? EO.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W에다가 애라 그랬습니다. 애는 그냥 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얘네들 다 표시 안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 야, 여, 요, 유, 예, 이거 전부 다 표시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와, 왜 표시 안 했고요. 근데 워만 표시해 놨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뭐예요? 이게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했어요? 2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WO로 표기해버렸죠. 그래서 그거 주의하라고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의가 나왔습니다. 의. 자, 이 녀석은 또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의가 뭐였냐면 이유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가 뭐냐면 그냥 I잖아요. 됐죠?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니까 어때요? 이렇게 안 돼 있다. 이 녀석 지웠다. 그래서 둘 다 이를 지웠네. 자, 그렇다면 이중모음의 경우에는 이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의하고 워하고만 주의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요 여기 이 표에 있는 대로 먼저 잠을 쭉 적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밑에다가 적는 연습을 한 연습장에다가 한 2페이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세요. 근데 뭐 2페이지라고 너무 많아요. 글씨를 너무 깨알같이 쓰지 마시고 시원시원하게 쓰세요. 알겠죠? 시원시원하게 쓰셔서 2페이지 정도만 연습해 보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잊어버려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기 때문에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잊어버렸다 싶으면 저도 이렇게 적으면서 연습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밑에 보세요. 음영 표시 반드시 주의해달라고 그랬고요. 의는 2로 소리 나더라도, 의는 2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됐습니까? 됐어요. 우리나라의 의문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의문의 법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 주, 의,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요거는 첫 음절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로 발음할 수 없고 의로 발음해야 된다 그랬죠? 얘는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음절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로 발음해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조사이기 때문에 에로 발음해도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로 발음하면 안 돼요. 이로 발음하면 안 되고 에로 발음해도 된다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첫 음절 아니니까 이로 발음해도 된다죠. 그죠? 그 다음 자음 뒤에 있는 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문이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 녀석은 반드시죠. 이렇게 발음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의가 이로 발음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 경우 이로 적어야 되죠. 의는 뭐라 그랬어요? 의는 이렇게 적고. 그죠? 그럼 이렇게 로마자 표기법도 이렇게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얘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한다. 됐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광희문이군요. 광희문 같은 경우에도 시가 시읍 뒤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거 시읒이구나. 근데 얘는 의로 발음하지 않고 이로 발음해 이렇게 적고 싶다는 얘기죠. 광희. 무슨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의라는 걸 보여준다.
보여준다. 그래서 이렇게 적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희문의 희가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됐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음은 뭐 더 쉬워요. 자음에서는 여기 표시해 놓은 게 제가 세 부분에다 표시해 놨죠. 비읍, 디귿, 리을, 기역입니다. 자, 비읍, 디귿, 리을, 기역. 자, 무슨 얘기냐면 비읍, 디귿, 리을, 기역이 있고 이 녀석들은 비읍 같은 경우에는 B와 P, 디귿 같은 경우에는 D와 T, 그죠? 그럼 리을 같은 경우에는 R과 L, 기역 같은 경우에는 G와 K. 이 두 가지, 즉,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발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P, T, L, K. 요 녀석들은 어디에서 자음의 앞이나 혹은 끝에서. 무슨 말이겠죠? 끝부분에서. 그죠? 자음의 앞이나 뒤에 아무것도 없는 마지막에 나올 때에는 요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뒤집어서 얘네는 뭐예요? B, D, R, G는 모음의 앞이에요. 그럼 뭐 이게 더 헷갈리니까 모음 앞에서만 유성음으로 표시한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게 더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뻔해요. 다 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티읕 해놓고, 야, 티읕 이거 영어로 쓰면 뭘로 할래? T. 누구나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이응은 뭐예요? 이것도 알죠? NG. 그죠? 받침에 있는 이응. 무슨 말 알겠죠? 근데 뭐, 했는데, NG. 했어요. 이거 하시면 안 되죠? 요 NG는 받침에 있는 이응. 음가가 있는 이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NG로 표기한다. 뭐 나머지는 싫습니다. 쌍시옷이다. 이거 어떡하죠? SS다 이런 얘기예요. SS다 이런 얘기죠. 그죠? 된소리 표기. 쌍비읍이다 그러면 PP. 그죠? 쌍비읍 PP, 쌍티읕 TT. 그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쌍기역 KK.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법칙 들어가서 파열음의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볼게요. 예를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구미가 나왔어요. 구미가 나오면 구미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모음이죠, 여기. 우라는 모음 앞에 기역이 나왔으니까 기역은 G로 할 수도 있고 K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뒤에 모음이 나왔으니까 G로 한 예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호법 한번 볼까요? 호법. 자, 호법 같은 경우에는 H 먼저 나오고, 그죠? H 먼저 나오고, 당연히 이건 뭐,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뒤에 또 나올 얘기인데요. 자, 그 다음에 O 나오고, 비읍이 두 개 나왔어요. 요 비읍은 뒤에 모음어가 있죠. 모음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표기하게 되겠죠? B로 표기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끝에 나오는 거니까 뒤에 모음이 없으니까 P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P가 되는 거죠. 호법. 됐습니까?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RL 한번 볼까요? 구리 한번 볼게요. 구리. 왜 이렇게 뭐 다 지명들만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어차피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말을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는데 써먹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걸 거 아니에요? 국제 우편을 쓴다든가 등등등. 무슨 말이겠죠? 아니면 도로 표지판 같은 거.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운전하거나 길을 찾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 때. 그러다 보니까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구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문자 쓰고 우하고 요거는 뭐예요? L 아니면 R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L 아니면 R로 쓸 수 있는 녀석. 뒤에 몸이 나왔죠?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한다? R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주의하실 거 있어요. 주의하실 거. 예를 들어서 울릉 한번 보겠습니다. 울릉. 자, 요 경우에는 리을이 겹쳐서 나올 경우에는 볼 거 없다. L로 써라 이런 얘기예요. L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겁니다. 그래서 우 하면 뭐예요? 그냥 우죠. 그 다음에 리을이니까 L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으 나왔으니까 으 쓰시고, 그 다음에 이응 나왔으니까 NG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 울릉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예를 여러분들하고 다 써볼 수는 없고, 제가 포인트가 되는 거 몇 개만 그냥 뽑아서 여러분들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표기상의 유의점이에요. 자, 음운의 변화 제1항. 그 다음에 음운의 변화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자,
제가 선생님 참 이상하네. 뭐가? 이게 다 잔뜩 써놓고서 다 필요 없어. 그러고 잔뜩 써놓지나 말지. 잔뜩 안 쓸 수는 없죠. 그죠? 전부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인데 안 써놓을 수는 없어요. 써놨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제가 정리를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공간도 주고 좀 예쁘게 잘 써놨어요. 그죠? 예쁘게 써놨고 여러분들이 제가 필요 없어요라는 것은 뭐냐면 얘네들 묶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뭐야? 의문의 변화 일어날 때 변화의 결과를 따라 표기한다. 그러면 여기서 뭐만 자 얘를 다 해보시고 그다음 맨 마지막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의문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그 중에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자음사의 동화 현상이죠. 그래서 비음화하고 유음화 등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 리을이 덧나는 거. 사실 뭐 리을이 덧난다기보다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예요. 약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죠? 받침이 있는 거 뒤에, 야여요유이가 냐녀뇨니가 되죠. 그래서 약이 됩니다.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죠? 근데 니은하고 리을은 뭐라 그랬어요? 둘이 어울릴 수 없다 그랬어요. 얘는 못 사겨요. 그죠? 누군가 누구를 하나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안약이거나 알약이거나예요. 그죠? 그래서 알약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는 리을이 덧났다기보다는 니은이 덧나고 그 니은이 다시 유마된 녀석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나 복잡하니까 그냥 규범 체계듯 니은이나 리을이 덧나 이렇게 나와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럼 리을이 덧나는 것 역시 반영합니다. 또 구개음화도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거센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고 그럼 발음 보세요. 좋고 언제나 자 이거 주의하세요. 포인트 문제풀이에서는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발음을 먼저 적습니다. 우리말의 발음 의문 변화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적고 난 후에 영문자로 표기를 하시는 거예요. 로마자로 표기하시는 거예요. 얘는 대문자로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J, O, 그 다음에 히읗이 나오지 않죠? 뭐예요? 키역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O, 쪼코 이렇게 됐어요. 무슨 이름 같아요. 쪼코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거센 소리 무코 같은 경우 무코 얘는 어떻게 돼요? 무코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근데 이게 무시합니다. 알겠습니까? 체연의 경우 얘는 체연이 아니네. 그죠? 좋아하다 용언에다가 어미를 붙인 경우였어요. 그죠? 자, 근데 사실은 요거를요 외국인들이 보는 우리말 교재 정도에 쓰면 쓸까?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쓸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책에 있든지 이거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좀 쓸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묻고 자 보시면 M 대문자 쓰시고요. 우 나오고요. 기억이 나왔는데 K냐 G냐 뒤에 자음 나왔죠? K죠. 그죠? 그 다음에 히읗이 원래 이렇게 되는 건데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히읗 나오죠? 오 나오죠. 이렇게 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무슨 얘기한 거예요? 자음 동화, 그 다음에 니은이 덧나는 것, 그 다음에 구개음화, 그 다음에 거센 소리. 모두 싸그리 음음 변화는 어떻게 된다? 반영한다. 모두 반영한다. 단 주의할 거, 체연에서의 거센 소리 되기는, 그죠? 피카츄털 되기는 피카츄털 기억나시죠? 그죠? 비가주덜, 피카츄털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 녀석들은 어떻게 한다? 절대로, 거센 소리를 표기하지 않고 그대로 히읗이 살아난다. 라는 얘기였고요. 자, 근데 요거예요. 된 소리는 반영하지 않는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자, 이제 하나 플러스 된 소리는 반영되지 않는다. 자, 예를 보시면 압구정 한번 보세요. 압구정. 그럼 압구정이에요. 그러면 압구정이 G가 아니라 KK로 포기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니다. 이렇게 한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거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항, 3항 넘어갑니다. 2항. 발음상 혼동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중항 한번 볼게요. 중항. 자, 중항이라고 있습니다. 중항 뭐 여기서는 뭐 고유명사도 있고 아니기도 한데. 자, 뭐 쉽게 나와요. 그죠? 중항. 자, 요 녀석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만약에 잘못해서 이렇게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준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이 준강으로 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중항으로 안 읽고.
그래서 뭐야? 여기에다 띠기득 거져가지고 여길 끊어라.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었어요. 혼동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고유명사 첫 글자 대문자. 이거 뭐 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인명표기 보세요. 인명표기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외국인들 뭐 나오니까 저 복귀 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쓰시지 말고 문복귀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에서는 당연히 의문 변화에 대해서는 반영시키지 않고 그 철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영시키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도시, 군, 급, 면리, 동가를 어떻게 표기하는지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죠? 도시, 군, 구, 읍, 면, 리, 동, 가. 이거 중요할 거예요.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외국에 이제 주소 쓸 때 뭐 중요한 거죠. 근데 얘는 뭐예요? 붙임표 해주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의문 변화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별로 어렵지 않죠? 시군읍의 행정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도 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지물명, 문화재명, 인군 축적물명에 붙임표를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남산이라고 있으면 도시군 이런 것처럼 남 해놓고 산이라고 대문자 쓴 것 같으네요. 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아니다. 무슨 알겠죠?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요게 아닌 게 아니죠. 자, 이렇게 붙임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랑은 뭐 그냥 보시면 되겠고 파랑. 이 녀석은 학술 연구의 경우에는 학술 연구 논문 이런 경우요. 즉 우리 글자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하는 경우에는 비급, 비읍, 디귿, 그 다음에 리을, 기억 이런 녀석을 어떻게 한다? B, D, R, 그 다음에 G 이렇게 잘못했어요. B, D, L, G 이렇게 표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부 다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집 볼까요? 집 이렇게 되면 이거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J, E 이거 나왔죠? 그럼 이건 뭐라 그랬어요? 끝에 나온 거니까 뭐가 되죠? P가 돼야 되죠? 무슨 알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했어요? B로 그냥 쓴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문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충실하게 지읒을 뭐로 표기하고 이를 뭐로 표기하고 비읍을 뭐로 표기하고를 보여줘야만 이 J, I, B를 보고 비읍, 이, 지읒이구나. 그럼 한국 사람들이 쓰는 걸로 하면 이렇게 쓰겠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읍이구나, 이구나, 그 다음에 지읒이구나, 그러면 지피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외래어 표기법을 했는데요. 로마자 표기법을 했는데, 로마자 표기법이 사실은 외래어 표기법보다 훨씬 쉽다는 거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인 원칙만 아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몇 개만 뽑아서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것을 모두 연습장에다 다 실제로 써보셔야 돼요. 무슨 알겠습니까? 실제로 써보셔야 돼요. 외래어 표기법은요, 한 문제 나오긴 나오는데요.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꼭 안 외울래요. 당신은 원하시는 것을 얻으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게으른 자는 공부 못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부지런함과 부지런하지 않음의 차이예요. 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에 가느냐고요? 누가 외우기 귀찮은 걸 외우냐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공부라는 건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절대로 갖지 마세요.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집중력이 중요하지만은 그 집중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책상 앞에 앉으셔야 되고 외우기 싫은 걸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써보시면 돼요. 이게 단순 두뇌 노동이에요. 단순 두뇌 노동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노력을 하셔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괄호해가지고 쫙 해놨어요. 역시 연습장에다 막 써보시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 끝나시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자 표기법이요. 자, 1번.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래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서 적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반드시 표준 발음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음을 괄호치고 먼저 만들어 보고 그걸 가지고 쓰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당근이죠. 파열음과 유음의 표기는 환경에 따라 유성음과 무성음과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닷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닷가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그죠? 자음 아래 의는 이로 발음돼요. 의가 아니라 이로 적어야 된다. 아이가 아니라 아이로 적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자, 이게 뭔 소리예요? 자, 자음 아래 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히읗 아래 의 이렇게 나면 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요. 반드시 발음하게 되면 히요와 같이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녀석을 로마자로 표기하면 어떻게 표기하느냐 하면 요렇게 아니라 그랬죠. 요거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아이로 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녀석을 표기하게 되면 아이로 표기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원칙으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으라 그랬으니까 표준 발음법이 요거 2로 발음하게 되니까 요렇게 적어야 된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외사항이 있었죠. 2로 발음하더라도 의라는 녀석은 반드시 요 녀석을 지켜줘라 그랬어요. 요로 적지 않고 요래 적습니다.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의문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서 표기한다. 그렇죠. 인명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이름과 성의 순으로 띄어 쓴다 그랬는데 무슨 말이에요? 성과 이름의 순이죠. 바뀌었어요. 그죠? 바뀌었습니다. 자, 그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자연지물, 문화재물, 인공축적물에는 붙임표 없이 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도시, 군 등의 표기는 앞에 붙임표를 넣고 앞뒤 음운 변화는 반영하지 않는다. 그렇죠. 붙임표를 넣으라고 했어요. 무슨 도 그러면 딩기딩 동 이렇게 해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어떤 음운 변화 현상이 나타난다면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된소리 되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중 로마자 표기법이 옳지 않은 것.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옥천을 발음하면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적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적어놓고 그거 가지고 하나하나 오니까 오구나. 뒤에 치읓이 나왔으니까 KG가 아니라 K겠구나. 자음 앞이니까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만 뭔가 문제가 출제될 때는 뭔가 포인트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이 녀석 보면 옥천, 합덕, 월곶, 호법 많이 보던 얘들이면서 이 녀석은 뭐예요? 바닷가에 대한 문제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바닷가가 P, T, K로 적을 것인지 아니면 B, D, G로 적을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그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돼요. 그럼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끝에 나오는 녀석은 뭐라 그랬어요? 끝에 나오는 녀석은 K죠. 그죠? 근데 G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물론 잡다하게 막 뒤섞어 놓으면 아까 했던 방법대로 이거 하나하나 적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칠곡, 임실, 울릉, 대관령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반복되는 녀석들 있죠? 오호, 리을에 대한 얘기야. R로 표기하니 L로 표기하니.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니을 리을은 뭐라고 그랬어요? L로 표기하는 거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보니까 빡 나왔죠? 그죠? 울릉 이 새끼 리을이잖아요. 이 새끼들이 이게 엘레네 이렇게 된 거죠. 됐죠? 그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로마자 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도 표기에 반영한다. 뭔 소리야? 이름에서 일어난 거 안 됩니다. 이름 자체는 그 표기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랬죠. 고유명사 표기 시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오케이. 시군 행정구역 단위 생략 오케이. 한글 복원을 전제로 할 때 그렇죠. 특수분해에서 쓸 경우에는 걔들은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됐죠. 여기서 주의할 건 R이 아니라 L이라는 거예요. 짝이 좀 안 맞아요. 그죠? 이거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7번 들어가겠습니다. 보기 예를 통해서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어요. 백마, 하격을 해두지, 보니까 뭐예요? 백마. 이거네. 그지? 비음하네. 울. 그죠? 다음, 비음하,
울. 됐죠? 학려울.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변화가 있죠? 해, 도, 지. 국어음악. 음운 변화 현상이고요. 된소리 되는 것 말고는 모두 다 음운 변화 현상이 반영이 된다 그랬어요. 물론 당연히 국어에서 우리나라 표준 발음에서 인정하지 않는 음운 변화는 당연히 반영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건 너무나. 자, 그러면 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죠. 우리말의 음운 변화가 표기에 반영된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커, 노타, 지편전, 보니까 뭐예요? 히읗이 다 있네요. 히읗 플러스 기억이 되는, 축약이 나타난 거고요. 히읗 플러스 디귿이 뭐가 되는 거죠? 티읕이 나타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비읍 플러스 히읗 하면 피읍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 녀석은 K 나타났죠? T 나타났죠? 그 다음 피읍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J, I, 집, 뭐야? 희한하네. P가 나오고, 여기 뭐야? 히읗이 그대로 살아있잖아. 그 뭐예요? 이 녀석은 살아있네. 자, 알았죠? 알았죠? 감 잡았습니다. 8번의 정답은 4번. 채연의 경우는 거센 소리 히읗을 밝혀줬는다. 됐습니까? 거센 소리를 그대로 표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기역부터 리을까지 한글 복원을 전제로 로마자 표기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자, 한글 복원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글자가 나타나게 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글자가 나타나게 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 집, 붓고, 좋다. 그러면 그대로 물리라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물리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뭐예요? LL 이렇게 나타나야 되네?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아니야. 니들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집이라 그러면 끝에 나왔네요? 그렇다면 P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P 아니야. 그럼 답 나왔네요. 9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녀석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대로. 미음이 나왔다. 그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리하면. 자, 미음은 M. 우는 우. 니은은 N. R은 리을은 뭐라 그런다고요? L. 그죠? 그 다음에 E는 I. 끝이에요. 이렇게 그대로 대응을 시켜서 적는 것이 바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한 녀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자 표기법이 옳지 않은 거. 이 녀석 보니까 뭐예요? 요게 들었네. 요게 들었네. 아이? 뭐야? 구읍면 오케이인데 이건 뭐야? 산이네. 지명 안 되지. 정답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일부러 그렇게 내기도 했어요. 일부러 뭔가 이 녀석들이 빠른 시간에 풀 수 있는 녀석으로 제가 문제를 좀 구성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반적으로 출제가 될 때 출제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4개의 선택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4개의 선택지가 좀 연관이 있는 형태로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출제를 해봤는데 이거 말고 더 뒤섞어서 막 출제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게 다 뒤섞어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먼저 우리식 발음을 먼저 써놓고 그걸 그대로 옮기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외에도 외래 표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것이 더 있겠습니다만, 요 정도만 아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에는 준비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게으르시면 성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부지런히, 반드시 암기하셔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